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다시 랠리에 힘을 붙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원샷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3대 지수는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가면서 1.37%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을 해줬고요.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AI 랠리의 날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모처럼의 반등을 맞이한 투자자들도 투심이 한껏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을 하회하는 수치로 조금은 뜨겁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모두 이전보다 점차 식어가는 고용시장 또 한 번 반증을 해줬고요. 오늘 밤 10시 반에 나올 고용보고서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3분기 가계 순자산은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조금은 불안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거기다가 정부 부채 증가세가 무섭다라는 점은 미국의 신용등급에 또 한 번 경고등을 켜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얼마나 증가하게 되는지, 순자산이 얼마나 감소하게 되는지는 계속해서 주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이먼 회장이 암호화폐를 금지해야 된다라는 암호화폐에 대한 저주성 발언을 내놨습니다. 사실 암호화폐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던 다이먼 회장이었기 때문에 이 소식에 의한 것이라고 보긴 좀 어려워 보이지만요. 비트코인이 43,000달러 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쿠웨이트와 이라크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에 동참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는 했습니다만 유가의 흐름 자체는 미미했습니다. WTI 원유 선물 소폭 오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70달러 선 밑에서 69.5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우에다 총재와 기시다 총리가 만났다는 소식에 좀 깜짝 놀라는 일본 시장이었고 또 아시아 증시가 오늘 이 소식과 관련해서 좀 들썩일 수 있다는 점은 주시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이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AI 랠리의 날 알파벳이 5.3%, AMD는 10% 가까운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자,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알파벳과 AMD에서 어제 내놓았던 MI300 관련한 소식들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미국판 다이소라고 불리는 달러 제너럴 실적을 내놨는데 매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부분과 함께 가이던스 하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2%가량 주가가 빠졌고요. 브로드컴 실적 발표 내놨습니다. 실적 발표를 열어보니 EPS는 예상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매출과 연간 가이던스가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것으로 조정이 나오면서 장중에는 2%가량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장 외에서, 시간 외에서 1% 넘는 낙폭을 보여주면서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낙관론과 비관론이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고르게 상승이 나왔던 하루긴 했습니다만 확실히 빅테크 쪽에 집중이 되어 있더라는 것 보고 계시고요. AMD의 상승폭이 무서웠습니다만 엔비디아 역시도 상승세 좋게 시연을 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승 섹터가 8개 섹터였는데 그중에서 커뮤니케이션 IT 쪽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었고요. 특히 에너지 쪽의 하락세가 조금 더 두드러지고 있는 요즘 시장의 모습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와 함께 변동성을 나타내는 빅스 지수도 함께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보통 빅스 지수가 고개를 들면 공탐 지수가 좀 떨어지고 반대의 흐름을 보여주는데 간밤 시장에서는 함께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내년 금리 인하폭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파이낸셜 타임즈가 서베이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코노미스트의 75%가량은 내년 금리 인하폭 한 2번 정도 50bp 이내에 그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는 반면에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5회, 최대에는 6회에서 7회까지도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과 이코노미스트들의 시각이 대치되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 2024년 그리고 연말 랠리의 향방을 계속해서 다른 방향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JP모건에서는 내년은 주식보다 현금이나 채권을 보유하는 게 더 유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2024년 랠리의 조건은 침체를 겪어서 주식시장이 한번 하락이 나와야만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약세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반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닷컴 버블 이후에도 40년 동안의 강세장이 있었다. 따라서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큰 상승세를 시연했던 2010
2023년에도 불구하고 이들 종목들이 조금 둔화가 되더라도 시장은 전반적으로 강세장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인식이 실제로 랠리를 견인하는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시각차가 2024년의 랠리를 얼마나 이끌어주게 될지 그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AMD의 어드밴싱 AI 행사를 통해서 공개됐던 MI300 칩 그리고 구글의 제미나이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확실히 간밤의 주인공은 AMD 그리고 구글이었습니다. 자, AMD 인스팅트 MI300의 경우에 지금 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봤는데요. GPU와 GPU, CPU를 결합한 MI300A까지 함께 공개를 했었죠. 용도는 아무래도 지금 가장 집중이 되어 있는 초거대 언어 모델 LLM에 들어가고 있고 생성형 AI 구동에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고객사로 메타를 확보했다라는 점입니다. 기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확보를 했던 AMD였는데 이번 MI300의 경우에는 메타까지 합류를 하면서 엔비디아의 최고 성능 칩이라고 불리는 H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구매를 했던 양을 보면 10만 개가량 구매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추가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은 비공개지만 엔비디아보다 비용이 좀 낮지 않겠냐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함께 내놓으면서 가격 경쟁력도 확보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생산은 TSMC가 주도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워낙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따졌을 때 TSMC의 구동률이 한 100% 가까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정 업체를 주요 공급사로 선정하기보다는 HBM 이 제작 가능한 기업에서 공급을 할 것이다 라는 발언도 함께 내놨으니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엔 호재로 여겨질 수 있는 발언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밤 나왔던 IB 의견들도 상당히 좋은 의견들 함께 자리하고 있었고 구글 제미나이의 경우에는 지금 테스트 영상이 상당히 화제인데요. 지금 캡처를 한번 해봤습니다. 구글에서 올린 공식 영상인데 그냥 오리를 그리기 전에 모습을 제미나이가 인식을 한 다음에는 곡선이 보이네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오리 옆으로 물결을 그렸더니 지금 입이 길고 목이 긴 것을 보아서 오리처럼 보인다라는 정확한 인식의 정도를 보여줬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참 놀랍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제미나이는 3가지 모델로 제시가 됐다라는 이야기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 그중에서도 삼성증권에서 분석을 한 내용을 보니까요. 가장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오히려 가장 보편화된 온 디바이스 AI에 최적화된 나노 모델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라미터 기준으로 봤을 때 울트라 모델에는 1조개에서 2조개가 들어간다면 나노 모델의 경우에는 18억 개에서 32억 개가량이 들어갑니다. 상당히 경량화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경량화의 의미가 무엇이냐? 중저가 스마트폰에서도 구동이 가능한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다, 무게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삼고 있습니다. 올해를 이어서 2024년이 온디바이스 AI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 해라면 2025년, 2026년까지 향후에 이 부분의 확장성을 평가하기에 이 경량화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내놓고 있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 또 한 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I의 날개를 달아줄 것은 결국엔 HBM일 것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이미 사실 구동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발걸음이 가장 빠르고요. 마이크론은 점유율에 있어서도 그리고 속도에 있어서도 다소 느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 TSMC 구동 상황을 따져봤을 때 가장 최첨단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3나노의 경우에는 애플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된다고 하면 미디어텍, 퀄컴, 인텔, 엔비디아, AMD까지 확보를 하게 되면서 3나노 매출이 증대가 되면서 성장률도 함께 커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5나노와 6나노 공정을 따져보게 되더라도 AMD 그리고 엔비디아님이 확보를 한 만큼 앞으로 이 시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TSMC의 공정률만 살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포인트 짚어드리면요.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는 고객사의 낸드 플래시 가격 인상을 통지했다라는 소식도 간밤에 들려온 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BOJ 정책은 이제 정말 선회를 하는 걸까요?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종료하게 되는 건지 주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BOJ 통화정책회의는 오는 19일에 열리게 될 예정인데 보통 BOJ 통화정책회의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가 나왔던 건 연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12월 회의에도 집중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기시다 총리를 만난 우에다 총재,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뒤에 금리 목표치를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이 이야기인 즉슨 마이너스 금리 정책 종료에 대한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이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일본의 장기 국채금리 수익률 그리고 엔화가 급등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는 아시아 증시 특히 중국과 일본 증시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변동성 특히 주의하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또 역시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점은 AI에 좀 찍혀 있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네, 자세히 어제부터 구글 제미나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주셨고 많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뉴욕장이 그 시세를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이걸 또 잘 받아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일단 시장의 주요 뉴스들 개별 종목장이다 보니까 관련 뉴스들 정말 많이 쏟아지거든요. 같이 점검하시죠. 일단 어제 장은 앞서 혜연 앵커 말씀 주셨다시피 일본 이슈 가 시장에서 꽤나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엔화 강세가 나타났고 마치 원화를 팔고 엔화를 산 것처럼 우리도 영향을 받았죠.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12원 정도 급등 흐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여러 이슈 등이 맞물리면서 우리 장은 어제 내렸습니다. 미국에서 고용, 유가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배드뉴스는 배드뉴스로 받아들이는 현상이 있었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이었죠. 지수가 부진하다 보니까 초과 수익을 위한 테마주 순환이 더 집중되는 현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임이나 STO, 코인, 저출산, 이민 혹은 정치 테마단의 종목들이 빠르게 순환을 일으키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죠. 최근 들어서 오후 2시 40분경 지나고 나면 다수의 종목군들이 시세에 힘을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예를 들어볼까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8% 하락권의 장중 저점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2시 40분경부터 힘을 내면서 4%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원전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신기계가 2시 40분경부터 또 힘을 냈고요. Y랩도 마찬가지죠. 이런 트레이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런 시간적 특성도 좀 잘 체크해 보시는 게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은 계속 12월 달은 종목장이 전개될 거고 지수에 대한 기대는 낮춰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하죠. 연말 이제 대주주 양도세 회피 수급이 부담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각 증권사에서 짚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메리츠 증권에서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드러냈습니다. 미국이 1월부터 4월까지 연방퇴직저축투자위원회의 아이펀드 BM이 변경되는데 여기에서 한국으로 자금이 한 3조 원 정도 유입될 수 있다. 이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보통 이런 BM 변경으로 인해서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올 때는 대형주 중심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대형주가 1월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과거에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텍사스 교직원 퇴직연금 BM 변경 당시에도 한 3조 원 정도의 자금이 유입됐던 바가 있기 때문이죠. 나름의 학습효과 내년 1월 기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전체적인 숲보다는 나무에 집중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섹터와 테마의 순환이 계속 빠르죠. 어제는 유가 하락 속에 항공주들 강세였고요. 전고체는 삼성의 인사 발표 이후로 계속해서 한 번씩 관심권 여기 들어옵니다. 어제는 전고체 배터리 사업화 추진팀 이슈 속에 한농화성, 레몬 등의 상승 있었고요. 코인 STO 이슈 지속됐죠. 시간 외에서도 강했습니다. 폐렴 종목들. 확산세가 나오고 항생제 내성이 꽤 세다라는 얘기가 부각되면서 관련주들의 시세가 급등 나오기도 했죠. 그리고 비만 당뇨 쪽에서는 한미약품, 펩트론 등은 강세였는데 인슐린 패치 쪽의 이오플로우가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소송 관련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피인수가 무산됐다라는 소식이 전달되면서 영향을 좀 세게 받았죠. 11월경에 투자뉴스 7에서 관련해서 비만 당뇨 리스크 요인으로 하나 짚었던
나왔던 게 있는데요. 바로 유럽의학청 측에서 자살 충동 부작용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곧 내놓는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결과 발표를 했는데 아직 좀 더 살펴보겠다. 내년 4월에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을 상단을 누르고 있던 이슈가 내년 4월로 미뤄졌기 때문에 더 관심을 받게 될지 여부를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섹터별 호재, 악재도 나오네요. 사실 시세로는 지금 당장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살이 빠지면 옷에 대한 교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의류주의 상승 모멘텀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고단백 식품 기업들 살 빠지고 나서 운동하면 단백질 쉐이크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주가 급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논리 등입니다. 이게 외신을 통해서 나오는 뉴스들을 정리한 거고요. 국내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은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만 당뇨 치료제 쪽에 좀 집중하셔서 유한양행, 한미약품 혹은 펩트론 등의 종목들 어떤 시세를 이뤄가는지 그 정도로만 압축하셔서 보시죠. 자, 전기차 어제도 전해드렸는데 전기차 시장에 수요가 부진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너무 과도하다라는 지적도 나온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가 과도한 점, 단기 낙폭이 꽤 있었다라는 점이 또 전기차 종목들에서 일부 소외주를 계속 들어 올리고 있죠. IRA 세부 규정에서 나름 조금 자유로운 업체들 중심으로 어제도 강세 흐름이 있었고요. 어제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급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가격 이제 반등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 바닥을 다진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졌고요. 밤에 미국에서도 전기차 쪽에서 리튬 종목들이 특히나 좋았습니다. 엘버말, 리벤트, 이거래 연속해서 참 좋은 시세를 이어가고 있네요. 국내 리튬주들 시세를 볼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로 보겠습니다. 어제 LG전자 5% 빠지면서 미우놀이에 제대로 등극했습니다. 전장사업부 물적 분할 썰이 있었는데요. 그것의 명분일까요? 일단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을 보고하는 증권사 보고서들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 순매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최근 수급 너무 좋지 않습니다. 기관이 계속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도 전일장 강한 매도 동참을 보였죠. 7일 연속해서 빠진 가운데 하반기에만 무려 22% 내렸습니다. 스마트폰 사업부 떼내고 이제 정말 전장으로 빚 볼까 하던 찰나에 전장을 떼낸다? 이런 얘기가 들리니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투자자분들은 꽤 고민스러운 시점입니다. 자, AI 전력 투구 앞서 혜연 앵커 자세히 말씀 주셨죠. 지금은 빅테크 업체들 중심으로 AI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메타, 구글, 오픈 AI 모두 다 새로운 AI 모델을 내놓고 치열하게 투자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이들의 AI 전력 투구는 결국 AI가 탑재되는 엣지 디바이스의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고요. 반도체 쪽의 모멘텀이 당연히 되겠죠. 반도체 쪽의 판매량이 늘려가고 혹은 그 성능이 올라간다면 그 밸류체인 종목들도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보여드린 대로 온 디바이스 AI 밸류체인 했을 때 정말 많은 섹터가 함께 포함이 됐던 거겠죠. AI는 반도체를 자극합니다. AI가 발달하면 관련해서 AI 시장이 확장되고 디램이 더 많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구동하기 위한 메모리, 비메모리 같이 성장하고 또 AI를 자극하고 이것이 바로 지금의 현상이고요. 정책 모멘텀은 내년도 반도체 수출이 빠르게 회복할 거야 라는 정부의 목소리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육성 전략도 준비되어 있어 라는 것도 어제 추가가 됐죠. 거기에 업황 부분요. 그동안 낸드 쪽은 사실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마지막 이제 미우놀이었습니다. 그런데 낸드 쪽에서도 회복이 감지되고 있는 시그널들 많이 나오고요. 앞서 해놓고 말씀 주셨다시피 웨스턴 디지털도 판가 인상 내년에 한 55%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낸드 쪽 업체들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서 얼씨구나 가격 올리는데 동참할 여지가 크겠죠. 전반적으로 업황에 대한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도체에 대한 긍정의 시각이 많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의 반도체가 다 같이 AI 랠리를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어떤 흐름 보일지 궁금해집니다. AI 생태계는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죠. 반도체부터 자율주행, DDR5, 보안 등등이요. AI 확장 분야에서는 의료 AI, 루닛이 또 연구 결과를 네이처지
자매사에 자매지에 게재했다 이런 뉴스가 아침에 추가되기도 했는데 이런 AI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움직임이나 혹은 구글 제미나이 움직임이나 이 모든 것을 놓고 봤을 때 AI 소프트웨어도 분명 성장의 힘은 갖고 있다라는 점 소프트웨어 종목들 한 번씩 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 시간 외에서 굉장히 큰 뉴스로 이제 이슈가 됐던 게 바로 소록스입니다. 무상증자를 하는데 한 주당 무려 14주를 배정하는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조명기구 업체인데요. 한 달 사이에 이미 주가가 100% 정도 올라왔죠. 나만 몰랐던 것인가? 이 새로운 공시사항이 시장에 아마 영향을 줄 겁니다. 지난해 5월이었죠. 노터스, 지금은 HLB 바이오스텝이 무증을 했었는데 그때 한 주당 8주 배정에도 시장이 엄청나게 환호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5월 9일 공시하고 5월 31일 권리락까지 약간의 부침을 겪으면서도 엄청 급등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주 상장 직전에 이렇게 떨어지기도 했었죠. 이 변동을 활용한 매매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소록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 업체들까지 시장에선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요. 보유자분들이라면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산업 뉴스입니다. 개별 뉴스가 너무 많은 요즘이죠. 중국이 화학 비료의 원료까지 수출 통제한다. 비료 대란에 대한 우려감 거론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샤이니즈 관련해서 승소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시간에서 파버나인이 상한가를 기록했죠. 위믹스 이슈는 계속 나오니까요. 어느 정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용, 최태원 각 그룹사의 수장 등이 네덜란드 ASML에 방문해서 클린룸에 간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뚜렷한 소식은 아닙니다만 언제나 단기 트레이딩으로 하는 이슈에는 조금 재료가 될 수 있겠죠. 클린룸 관련한 종목들은 신성ENG, 한양ENG 등등이 있으나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체크하시죠. 자, 하나에어로가 호주 국방부로부터 수주를 따냈는데 매출 규모의 48%입니다. 오늘 아침 8시경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유럽판 IRA 혜택 대상에 원전 기술이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 요즘 원전 뉴스 정말 많이 나오니까요. 한번 내용 살피시면서 보유자분들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각 뉴스들 오늘 장에 어떻게 반영될지 지금부터 개장 전후 분위기 이어가시죠.